자, 오늘은 로그 함수요. 자, 로그 함수는 어, 여기 영어로 로가리즘이라고 하고 익스포넨셜 함수의 역함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함수가 뭔지를 잠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인버스 펑션. 자,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는 아주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스마트폰을 켜면은 그 사진을 그냥 찍는 앱이 있고 사진을 왜곡시키는 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얘를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개의 뭐 반사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 이게 또 특이한 이미지를 만들어는 예를 하나 든 건데 그 지도를 그냥 찍은 그러니까 이걸 원래 베리어블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맵이요. 원래 맵인데 이 어떤 펑션에 의해서 그 맵을 이렇게 왜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나머지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아주 희한한 그 펑션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맵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런 펑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제 이 사진이나 이런 툴을 가지고 실제로 툴을 가지고 이런 특이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게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아가는 건데, 자, 이런 경우에 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펑션을 g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바로 이 g가 f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 임의의 그 어떤 이제 스페이스에서 임의의 그 좌표에서 여기서 이제 2D면 2차원 좌표계를 생각을 했는데 그 2차원 좌표계는 그냥 XY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복소평면을 생각을 해도 되고요.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런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 바운더리에 있는 한 그 점을 그 쪽으로 보냈더니 뭐 어디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있는 새로운 맵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 함수를 우리가 f라고 부르고요. f. f는 물론 x, y의 함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원래 위치에서 x, y에 있던 놈을 이제 다른 새로운 위치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펑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이 맵을 또다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펑션을 여기 해가지고 취해서 이렇게 그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위치로 갈 텐데 자 근데 이 맵이 원래 맵과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g라고 하는 함수가 그 f의 원래 펑션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펑션이 그 f에다가 다시 g를 한 것이 이것이 그 원래 위치 z라고 표현을 합시다. 이게 z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 x하고 y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는 뭐 x 플러스 i, y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z라는 포인트가 그대로 z로 간다. 그러면은 이럴 때 g는 f의 역함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뭐 우리가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어떤 f가 원래
z의 함수인데 이걸 다시 이렇게 했더니 g를 한 번 더 했더니 얘가 원래 z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g의 z는 f의 역함수라는 의미에서 인버스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z라고 하는 베리어블은 뭐 그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싱글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 개일 수, 두 개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멀티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뭐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도 있고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아무거나 그, 그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변수가 한 개든 두 개든 열 개든 만 개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내가 보기엔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이 맵 지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변수가 한 개고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도 하나다.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도 함수를 다룰 때 쓰던 그런 경우였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를 이제 물리학 전공을 하게 되면 많이 다루게 되니까 그냥 변수가 하나인 데서 이해를 국한시키지 말고 이렇게 맵을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그 비주얼라이즈 상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우리가 이런 축을 여기 그냥 그림을 빌려와서 이제 뭐 의미가 달라지지만 어, 좌표축을 빌려오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뭐 이런 종류의 그래프가 있다. 의도한 바가 아닌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 자, 근데 이게 y equal fx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새로운 이제 요거의 인버스 펑션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y equal gx라는 함수가 있어서 얘는 f의 역함수이고요. 자, 또는 이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y가 왜냐하면은 이게 g에다가 fx를 한 것이 x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fy가 fy를 하면은 이거 또는 뭐 f의 g의 y는 g의 x는 x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f의 y는 f의 g의 x고요. 이게 x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요거랑 우리가 여기에 그 어떤 음, 여기 y equal x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에 대해서 이거를 점선으로 바꿉시다. 요 직선에 대해서 이제 대칭인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것과 대칭. 자, 얘가 바로 y equal gx라고 하는 인버스 펑션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여기는. 자, 만약에 이게 fx가 2의 x다. 우리가 배운 지수함수. 자, 이런 경우에 인버스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요. 인버스 펑션은 이제 우리가 g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f의 인버스 함수인데, 역함수인데, 이걸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부르고요. 밑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요 2를 날려버릴 겁니다.
날려버릴 거고요. 이게 밑이 없으면은 그냥 밑이 2, 오일러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얘를 뭐 내추럴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자, 뭐 로그의 다른 밑과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여기서는 이게 밑을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그라고 하면은 밑이 오일러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ln 이렇게 쓰거나. 자, 특별히 밑이 다른 거 우리가 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데 밑을 10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2, 숫자 2를 쓰는 경우도 있고 밑을 10을 쓰는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십진수를 쓰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세기, 뭐 광도라든가 이런 걸 쓸 때 10을 쓰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정보를 다룰 때는 또 밑이 2, 숫자 2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그 정보학에서는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법을 쓰느냐, 십진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밑을 2를 2요. 숫자 2를 쓰기도 하고 10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오일러 넘버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밑을 안 쓰면은 무조건 오일러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리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값들은 자,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자연스러운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유일한 함수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성질들 때문에. 어, 자, 그러면은 이 로그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 로그 함수의 정의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우리가 y 콜 로그 x라고 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역함수라는 뜻이니까 x가 2의 y승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로그에다가 익스포넨셜 x를 하면 어, 이게 다시 x가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역함수를 한번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f의 인버스에 다시 f의 x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로그 함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건 간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로그 함수는 x하고 y의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x하고 y를 서로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dy분의 dx가 그냥 익스포넨셜 y죠. 익스포넨셜 함수의 특성이니까. 근데 익스포넨셜 y는 다시 쓰면 x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dx에 dy를 하면은 이게 x분의 1이 되고요. 아하, 다른 말로 하면은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우리가 이거를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얘를 적분하면 x분의 dx를 하면 여기 다른 변수 써야겠죠. 프라임 쓰고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얘가 로그 함수가 된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 부정적분이니까 상수 하나 붙고. 자, 그리고 뭐 로그 함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이 부분 적분을 하면 되는데 x 로그 x 마이너스 x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정확한 표기법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숙제로 내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건 저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질이 자 로고에다가 어떤 이제 여기 변수가 있는데 변수 두 개의 곱을 쓰면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곱하면 얘는 로그의 A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근데 한번 이게 어떻게 왜 이러는지를 한번 따져보는데 이거 지수의 특성이기도 해요. 지수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보죠. 얘를 로그 A를 어, 알파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로그 B를 베타라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꾸로 쓰면은 A가 E의 알파승이란 뜻이고 B가 E의 베타승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A 곱하기 B는 E의 알파승 곱하기 E의 베타승인데 이건 다른 식으로 표시를 하면 E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다시 양변에 요 식에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은 좌변이 로그의 AB가 되고요. 우변은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쵸? 로그 2의 어떤 변수에다 익스포넨셜에다가 다시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원래 베리어블로 돌아가는 거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다.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성질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죠. 한 가지만. 그 컴플렉스 넘버 로 로가리즘 로가리즘 복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컴플렉스 넘버 Z 자 얘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로그에 Z를 하면 Z가 우리가 뭐 X 더하기 I, 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복소평면상에서 우리가 얘가 크기와 반경하고 그 다음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뭐 다르게 쓰면 먼저 이것부터 써보면 얘가 이제 X 성분이 아래 코사인 세타고 Y 성분이 아래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얘는 아래 2의 I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얘는 XY 성분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R에 곱하기 2의 I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방금 우리가 여기서 구한 성질에 의해서 위에 이 성질에 의해서 그 로그 안에 있는 베리어블을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로그 R 더하기 로그의 익스포넨셜의 I 세타 이렇게 되니까 I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여기에 그 세타가 한 바퀴 몇 바퀴 돌아도 다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수리물리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수리물리. 제 채널에는 여기에 그 컴플렉스 베리어블 다룰 때 나오는데 렉처 26, 27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수리물리 플레이리스트로 가셔갖고 아마 이제 나중에 컴플렉스 베리어블 복소수를 배울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 정의하고 또 삼각함수에서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정의하게 되고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그 역함수를 로그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자, 원에서 살짝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우리 코닉 섹션이라는 거 하는 거 다르게 되겠는데 원뿔이요. 일단 원뿔이 있는데 음, 그림을 좀 가져와야겠네요. 자, 그림을 자, 이런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원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뿔을 이제 3차원 좌표계에서 방정식을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x, y, z라고 표시를 합시다. 자, 이게 원뿔 표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지 내가 뭐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기 예르기를 하기 전에 잠시 포즈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자, 이거 자르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 잘 보면은 그 이게 그냥 원들을 쌓아놓은 거죠. 원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서 원들을 쌓아놨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Z축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Z축일 텐데 반경이 그 요게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반경이 그 이게 Z축 이게 높이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R을 그냥 Z인 경우 뭐 우리가 뭐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5도로 이렇게 이 직선이 그어졌다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 이게 바로 원뿔 표면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면 평면을 가지고 잘라요. 근데 자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만약에 그 이렇게 수평의 평면으로 우리가 자른다면 이런 평면을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원이 생기겠죠. 그 자른 곡선이 이게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그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자른다고 하면 자 저렇게 하시고 이걸 만약에 이게 기울여서 자른다고 하면 어, 자 요런 또 색깔을 바꿉시다. 자 요런 또 커브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요런 커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를 때 이쪽을 이렇게 자른 거죠. 자 이런 평면을 가지고 또 잘랐을 때 자, 이런 경우는 원이 아니라 이제 엘립스 타원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뭐 그렇게 자르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쪽에서 내가 평면을 이렇게 나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잘랐어요. 이런 평면으로. 자, 이렇게 잘랐다고 할 때 나오는 커브가 또 있고요. 그 커브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제 뭐 대략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커브가 될 텐데, 음, 그림이 예, 대략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조금 그림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음, 저, 자,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자,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되겠죠. 자, 이게 패러볼라 포물선이 되겠고요. 혹은 얘를 이제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다. 그러니까 이런 평면으로 내가 이렇게 잘랐다. 쭉 이런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원뿔 곡면과 그 맞닿은 부분에 나오는 커브가 또 있을 텐데 그 커브는 이제 대략 그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요런 모양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하이퍼볼라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쌍곡선인데 물론 이제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쌍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 쌍곡선에 대해서 이제 쌍곡선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함수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이퍼볼릭 펑션이 되겠고요.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은 있지만 자, 이 하이퍼볼릭 펑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플레인이 있어요. 평면이 있는데 평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Z가 이거 우리가 이제 X축, Y축, Z축 이렇게 했을 때 X, Y, Z Z가 어떤 알파 Y 더하기 1이다. 이걸 만족을 하는 그 평면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평면에서 이 평면과 원뿔의 표면, 원뿔 곡면 만나는 점이 만나는 선이 있죠. 그 선들을 지금까지 내가 엘립스, 뭐 타원이니 원이니 뭐 하이퍼볼라니 패러볼라니 이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조건, 알파 값이 어떤 조건을 가질 때 얘가 각각 어, 타원, 타원은 이제 원을 포함해서 원의 특별한 경우가 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 혹은 쌍곡선이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 수업 시간은 숙제로 낼 생각이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